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시그니엘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파헤칠 공간은 프리미어 더블룸이고요. 98층에 있는 룸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이 시그니엘 프리미어 더블룸입니다. 오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침대 헤드 윗부분의 헤드월이라고 할까요? 이 뒷부분의 디자인 같아요. 이게 매화라고 하거든요. 시그니엘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움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잘 만져보면 이 중간중간에 입체적으로 자수가 되어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가까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잠깐 이 현장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죠. 천장이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천장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벽이 파져 있으면 벽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천장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마이너스 간격을 1cm로 해요. 그런데 지금 시그니엘은 2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만든 이유는 좀 더 멀리서 봤을 때 이 라인이 볼드하게 진하게 느껴지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층고가 우리나라 아파트보단 높잖아요. 좀 깊이 있게 만들어도 저 안쪽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음영감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침대 헤드의 높이가 조금 높아요. 지금 1310 정도 됩니다. 낮은 높이는 아니고 상당히 높은 높이입니다. 안쪽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4cm 정도,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로 만들어서 이 안쪽을 다 곡선으로 우아하게 풀어놨어요. 조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게 해둔 게 좀 은은한 느낌을 줍니다. 침대 높이는 60cm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높이죠. 가로폭도 한번 봐볼게요. 1900 매트리스예요. 상당히 크죠. 대부분의 호텔들은 1800 가로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1900 가로의 침대예요. 큰 편입니다. 이 침대 헤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침대 밑부분에서 윗부분까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대부분 침대 헤드 높이를 좀 낮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높은데도 굉장히 아늑하고 한번 재볼게요. 60cm예요. 60cm. 만약에 이 판이 없고 이 뒷판만 있었다면 굉장히 높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베개부터 해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옷장도 한번 보시죠. 옷장은 93cm 정도 되는 옷장입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 우산도 이렇게 이쁘게 걸려 있고 저는 이 옷장의 스테인리스 옷봉도 은근히 마음에 듭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딱 심플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안에 내부도 60cm죠.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문이 되게 크다. 문 사이즈 한번 재보고 싶은데 문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490이에요. 문 높이가 엄청 높네요. 그리고 손잡이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헤드의 끝에서 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쪽으로 와서 보실래요? 이 정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정면으로 의도해서 만들어뒀어요. 왜냐면 여기 가운데니까요.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많이 다르죠. 왼쪽은 저렇게 딱 끝내놨고 오른쪽은 좀 더 깊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콘센트가 하나 있잖아요. 아마도 저쪽에 그 스탠드 조명 같은 거를 둘 계획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스탠드 조명 두기 좋은 곳이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 호텔에는 공기청정기도 말을 해놓으면 세팅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를 들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호텔은 그냥 만들진 않아요. 다 계획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침대 사이드 테이블은 높이가 60cm입니다. 60cm로 만들어뒀다는 건 침대와 높이를 같이 놓으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 길이는 60cm입니다. 조금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50cm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깊이는 50cm 됩니다. 이 색깔이 옥 색깔 같아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잘 버무릴 수 있는 톤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어요. 가죽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박음질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호텔들 다니면서도 말씀드리지만 호텔의 손잡이, 호텔 가구 도어의 개폐 방식은 대부분 이 빗각 형태로 되어 있거나 뭔가
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되게 쉽게 되어 있고 고장이 잘 안 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빗각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서 열 수 있고 여기도 위에서 열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 디자인이 이렇게 하나 파져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딱 이쁘게 라운드 져서,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까만색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공조 장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던가 이제 공기를 순환하는 장치들이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릴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막혀 있기도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티 안 나고 예쁘게 보여지도록 호텔에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데도 지금 하나씩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지는 라인들입니다. 1100으로 만들어 놨어요. 1100만 돼도 굉장히 충분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1200이 제일 여유롭게 보는 사이즈고 1100도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부장이 있는 곳들, 지금 이렇게 벽이 아닌 곳들에 있는 이런 동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훨씬 작게 만들어 두죠. 여기는 이제 홈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조명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1인치 조명 수준이죠. 빛이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딱 보여지게 하고 있고요. 이 위쪽 부분에는 이제 간접 조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잘 활용해서 이쁘게 잘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벽 뒷판, 이 백판은 사틴 유리 같기도 해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무광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틴으로 만들어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거울도 가죽으로 싸놓으니까 만지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나무 한 소재가 있고 다른 소재가 올 때 부재를 하나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지금 저쪽에도 부재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생뚱맞지만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으면 규칙이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 할 때 스피커 같은 거 여기 두잖아요. 딱 사이즈 맞춰가지고 거의 완전 매립 수준으로 딱 넣어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 스피커에 따라서 울림이라던가 소리가 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소리라는 건 진동이잖아요. 빌트인으로 딱 틈없이 만들어 뒀을 때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이런 것들을 빌트인 할 때는 꼭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상도 한번 볼게요. 딱 여기 네모나게 까만 이놈이 있죠. 콘센트랑 충전기랑 이것저것 연결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가로 길이를 한번 볼게요. 1100입니다. 작은 편의 책상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크게 업무를 본다기보다는 간단한 업무를 보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깊이는 60cm예요. 일반적인 책상의 깊이고요. 75cm입니다. 전형적인 높이의 책상이죠. 이게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적당한 사이즈 같거든요. 침대 옆에 두기에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럽고 너무 작으면 또 쓸모가 없는데 얘는 적당한 사이즈로 있어요. 지금 가로 길이가 보면 50cm짜리네요. 50cm짜리 테이블이에요. 높이는 58cm 정도 됩니다. 딱 커피 마시기에는 좋은 높이죠. 침대 사이드에 이런 의자, 티테이블이라던가 스툴을 만들어가지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침대에 있는 사람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좋고요. 침대에서 무언가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내려와서 뭘 마시고 먹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공간이 하나 있다는 게 굉장히 여유롭죠. 그리고 안방은 대부분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에 뷰 좋은 곳에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있다면 이런 공간과 이런 가구를 두는 게 확실히 경치를 즐기기에 좋겠죠. 뷰 한번 볼까요? 오늘 시그니엘은 하루 종일 흐립니다. 그래서 바깥 뷰를 보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 넘어 보이는 아파트들과 한강들이 너무 아름답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한강 뷰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침실 공간에 대해서 둘러봤다면 이번에는 시그니엘의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욕실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거예요. 호텔은 뷰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겨놓습니다. 방이 똑같아도 뷰가 다르면 가격이 다르죠. 시그니엘의 욕실은 과연 어떤 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자, 이곳이 시그니엘의 욕실입니다. 진짜 이 뷰도 너무 좋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사실 여기서 자도 기분 좋게 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호텔들도 많이 다녀오지만 욕실 하나만큼은 진짜 시그니엘이 진짜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지금 우선 양옆으로 재밌는 게 스테인리스가 있고 이 돌이 붙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라운드지게 또 풀어놨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일자로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라운드로 풀어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방향제 같은 것들, 디퓨저 같은 것들 올려두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리석이 너무 예뻐요. 보면 볼수록 이 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면대 높이는 81cm 정도 됩니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토토 브랜드 세면대입니다. 호텔들 가면 자주 보이는 브랜드일 거예요. 이 끝부분들은 라운드 처리를 해놔가지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사고에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이 이 수건거리가 파져 있어요. 원래 수건거리가 평소에 이 앞에다가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씻을 때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그니엘에 있는 수건거리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걸리적거릴 일도 없으면서 수건도 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 공간을 주는 만큼 여기가 좀 두꺼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살짝 대신에 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숙일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서랍을 하나 두었네요.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머리를 말리기 위한 공간 같거든요. 이렇게 뷰를 진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대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보면 높이는 75cm네요. 네, 얘도 75cm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내부도 이거를 스웨이드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스웨이드 같네요. 패브릭, 가죽 이런 소재들을 잘 써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도 한번 볼게요. 제가 호텔에 오면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빠짐인데 여기는 딱히 새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샤워 공간이랑 이 문이 너무 멀어요. 이 샤워기로 물을 이렇게 쏘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하면 이 공간은 물이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턱을 주고 빗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로 넘어가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공간의 단차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하나 주면 되고요. 양쪽으로 빗각을 줘서 발이 안 아프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지게끔 잘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집에서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타일이 아니라 인조 대리석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그니엘 묵으면서 이 객실을 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조입니다. 이 욕조에 앉아서 바깥 뷰를 바라보면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턱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절로 잘 안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두었고요. 이 호텔의 재밌는 점이라면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싶은데 바깥에서 우리를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블라인드를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여긴 블라인드가 딱히 없어 보이죠? 하지만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외부와 시선을 차단하고 싶을 경우에는 블라인드까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변기 욕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공간은 물 청소를 크게 할 일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로 턱이 일자로 들어가 있죠. 이 공간은 완전 건식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배수 유가도 없고요. 대리석으로 테두리가 좀 돌아가 있고 이 벽이 우드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방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도 뒤에서 이렇게 탁 비춰지니까 확실히 은은하고 좋죠. 변기 공간의 조명 계획은 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간접 조명이 하나 있고요. 변기 앞에 이 동선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보여지는 이 부분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변기 욕실답게 이렇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 욕실은 그래도 좀 보여도 되나 봐요.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니까 보기 좋네요. 지금 침실과 욕실을 분리하는데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있거든요. 이 슬라이딩 도어랑 일반 방문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방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닫을 일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무언가 그 공간에 대해서 역할을 주게 될 때는 방문이 낫겠죠. 그런데 이거를 열어둘 일이 훨씬 많고 가끔씩 문을 닫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나은 겁니다. 그래야 평소에 열어두고 있을 때도 이 동선과 이 주변이 편하게 되겠죠. 지금 천장 보게 되면 욕실 천장과 침실 천장의 단차가 지죠. 앞에다가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둔 겁니다. 닫혀져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느낌을 받고요. 열었을 때는 이 천장 색깔을 동일하게 가니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죠. 만약에 슬라이딩 도어가 여기에 걸려 있었다면 그거만큼 우스운 일도 없겠죠. 네, 오늘 시그니엘 서울 프리미어 더블룸 잘 살펴봤습니다. 시그니엘 서울은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방이었어요. 넓은 침대와 그 넓은 침대를 아우르는 것만 같은 라운드 침대 헤드, 그리고 그 위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꽃잎이 자수되어 있는 포인트월, 효율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레이아웃의 욕실. 특히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엘 특유의 대리석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공간 같습니다. 바닥과 벽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면서 대리석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세면대와 욕조, 샤워 공간, 변기 공간까지 한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화장대가 어떻게 보면 이 방에서 가장 뷰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머리를 말리고 앉아서 화장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둘러본 시그니엘의 매력을 우리나라 주거 공간에 그대로 옮겨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과연 시그니엘의 매력을 가득 담은 우리 집은 어떨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